네, GMRO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옮겨 놓은 형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VI가 들어왔을 때 Q1이 뭐 증폭을 하는 증폭기의 일부가 되겠고요. 이 Q1 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R01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로드 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Q1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인트린식 게인은 GM1과 R5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건 절대값만 얘기한다면 부호를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절대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GM1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R5를 증가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겠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Q1과 인풋 볼티지 V1 이 컨피그레이션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VI라는 인풋 볼티지가 걸렸을 때 GM1 VI라는 이 커런트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이 GM1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고요. 이 커런트가 이 블랙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요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서 아웃풋 쪽으로 그냥 건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런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동일한 GM을 갖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KR51이라는 임피던스입니다. 예전에 R51이라고 보였던 것을 이제 KR51이라는 이 증폭된 임피던스로 보이게끔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등가이로는 아웃풋의 관점에서 본 등가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풋 쪽에서는 커런트,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R01이 아니라 KR01으로 바뀌었다.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이 앰플리파이어를 저희가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는 뒤쪽에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고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각각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슬라이드가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 슬라이드의 이런 요약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고, 일단 이 캐스코드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뭐 워드나 뭐 이런 데서 타이핑 하시게 되면은 이 빨간 줄이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고 이 일종의 조어입니다. 이제 cascaded 캐소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CASC와 뒤쪽에 캐소드에서 OD를 따와서 캐소드라고 되어 있고, 캐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예전에 진공광 앰프 만들 때 그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서 가져온 그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지금까지 그냥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랑 다르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의 회로를 만들 때 약간 동사형으로 캐스코딩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조를 보도록 하죠. 모스펫으로 만든 캐스코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Q1 트랜지스터와 Q2 트랜지스터가 여기 캐스코딩 되어 있다.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스태킹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쌓여 있고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커런트 소스가 있는 것도 예전과 다름이 없고요. 중간에 V 바이어스와 Q2로 만들어져 있는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디션들을 좀 보시면요. 일단 Q1은 이전과 동일하게 동작해야 되니까 가정하게는 뭐 게이트 볼티지의 DC 바이어싱은 잘 되어 있어서 이 Q1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잘 들어가 있고, Q1은 거기에 합당한 이 GM1이라고 보통 불렀던 이런 GM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Q1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단은 커먼 소스의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풋인 여기이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인 요 드레인, 여기를 저희가 뭐 V 미드가
가운데에 있는 볼티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를 보면은 Q2 트랜지스터의 소스 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게이트는, Q2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DC의 바이어스 볼티지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C적으로는 그라운드이고,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의 관점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노드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처럼 해석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V 바이어스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럼 얘는 게이트가 공통 단인 커먼 게이트의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CG 앰플리파이어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이 Q1과 Q2에 흐르는 커런트는 위에서 보내주는 요 I라는 커런트에서 만들어진 요 커런트가 Q1과 Q2에 공통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Q1 트랜지스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고, 이쪽을 바라본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아웃풋 임피던스는 R1, 그쵸? 비교적 큰 아웃풋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그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Q2 스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Q2로 만들어진 스테이지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저희가 대체로 GM분의 1 정도를 보통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GM분의 1에 가까운 작은 임피던스를 보통 갖고,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마찬가지로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 아웃풋 임피던스는 드레인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적 큰 임피던스를 갖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바이어싱은 모든 트랜지스터가 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바이어스 컨디션이 잘 맞춰져 있다. 다시 아까 얘기한 요 인풋의 DC 볼티지, 그 다음에 요 V 바이어스라고 하는 요 볼티지가 각각 Q2, Q1 이런 트랜지스터들이 세츄레이션 영역에 잘 들어가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보시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GM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일단 K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걸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캐스코드의 동작 원리에서 설명하는 그 원리대로 제가 캐스코드를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기억에 남을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혼동스러운 멘트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캐스코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동작 원리에서 배우는 그 동작 원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약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두 개의 문장으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wider bandwidth but equal DC gain. 그 다음에 DC gain을 증가시키겠다. 하지만 gain bandwidth product은 변화 없게 하겠다. 저희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드릴 때는 얘를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기억에 많이 가지고 계세요. 보통의 학생들이요. 근데 저희가 상당히 파퓰러하게 쓰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설명법이 조금씩 달라서 두 개 간에 약간의 혼동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설명 방법을 고수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GM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황에서 KR1에서 저항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GM 스테이지는 이 Q1이에요. Q1에 죄송합니다. 디펜던트 소스로 그리는 게 나을 텐데, 얘가 이제 GMVI라는 GM 스테이지, GM을 만들어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Q1이 그 역할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 GM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그대로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커졌나 라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쪽 아래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뭐다
라고 보면 이 Q1 트랜지스터의 R5인 R1이 이 Q2와 Q1의 중간 노드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물음표에 해당되는 박스가 이 Q2 트랜지스터로 지금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럼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면밀한 분석 전에 그냥 개념만 놓고 설명을 해보면 뭐 이렇습니다. 지금 Q2 트랜지스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라고 하면, 그냥 뭐 저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델타 V라는 아웃풋에 델타 V라는 어떤 볼티지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이 델타 V와 델타 I의 관계가 결국에는 아웃풋 쪽에서의 임피던스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라고 하면, 이 Q1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라고 하면, 이 가운데 노드를 저희가 V 미드라고 한다면, V 미드에 변화가 있을 때 Q1으로 흘러가는 커런트인 I1이라고 합시다. 이 커런트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Q1 트랜지스터의 아웃풋, Q1 트랜지스터로 바라보는, Q1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예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R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것과 이 R1 값과 이 델타 V, 델타 I, 아웃풋 쪽에서의, 저희가 그냥 얘를 아웃풋에 있으니까 VOIO라고 쓰겠습니다. 얘네들의 상당히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Q2 트랜지스터는 뭐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이다. 거기에 이제 V 미드라는 볼티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VO다. 그러면 그때 V 미드에서부터 VO까지의 게인을 그냥 K라고 생각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델타 V 미드에서 델타 VO까지의 게인을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커런트는 델타 I5나 델타 I1이랑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커런트가 흘러가는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델타 I5는 델타 I1하고 동일하고요. 근데 델타 V 아웃과 델타 미드는, 델타 V 미드의 관계는 K의 관계를 갖는다. VO가 증폭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얘와 얘의 비율이 R51을 설명한다면 얘와 얘의 비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VO가 훨씬 커졌으니까 비율 자체가 K배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K배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델타 VO가 여기서 발생했을 때, 아웃풋 쪽에서 발생했을 때 V 미드에 발생하는 델타는 델타 VO를 K로 나눈 것만큼의 볼티지 변화가 일어나죠. 그쵸? 그 얘기는 볼티지 변화가 작아졌으니까, K분의 1로 볼티지 변화가 작아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커런트도 상당히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볼티지 변화가, 커런트 변화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임피던스가 증폭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목적, GM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RO를 KB 하겠다는 목표를 이런 회로를 통해서 감당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인데요. 저희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전자회로 1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임피던스를 좀 계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이 임피던스가 K배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K 값이 뭔지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